2002년에 정계에 진출해서 2006년부터 시흥과 함께온 분입니다. 오늘은 함진규 전 국회의원과 함께 20대 대선 그리고 향후 지방선거 얘기까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당내 경선 때부터 호흡을 맞춰 오셨습니다. 캠프 당시에는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요. 당시 윤석열 후보로부터 러브콜을 받으신 거죠, 먼저? 예. 어떤 경위로 이렇게 윤 후보와 만나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은 아닌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홀로 혈연단시로 맞서온 분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에 충실하고 충성심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올려놓을 사람이 돼서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합류를 하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 당내에서 여러 유력한 후보들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점 때문에 함께 손을 맞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정치인들한테 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정권에 맞서가지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면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확실히 지켜내겠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류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 선대본부장하고 국민동행본부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공동총괄 선대본의 위원장, 대책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데 선거운동 얘기도 좀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현장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좀 살펴보면 경기도의 그 여론이 어떤 때는 이재명 후보가 높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가 높기도 할 때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차츰 역전이 돼서 경기도도 더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선대본부장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이제 유세를 다녀보면 네. 아주 절규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정치 방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생한 목소리들을 유세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네,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난 주말에 가장 언론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노선으로 지난 주말이었고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단일화 얘기가 마지막까지 얘기는 되고 있는데 단일화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그동안의 단일화 경과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국민들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단일화를 입장을 갖고 있고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열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안철수 후보가 이런 단일화를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우리 안 후보가 커다란 그런 과오를 범하는 그런 걸로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 단일화가 끝까지 어렵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오늘 여론조사도 보셨겠지만 투표 단일화로 국민들께서 직접
단일화를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20대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가 왜 돼야 되는지 이 부분도 유권자의 마음을 흔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여러 면에서 총체적인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또 이렇게 장관들하고 정책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그거를 동의를 하지 않아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책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뭐 내로남불, 갈라치기 등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에 실패를 했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또 집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서도 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지난 5년간은 정책 실패의 연속이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도 국민이 불러낸 후보고 국민이 키워낸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계속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체적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과 정의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지적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런 비전은 잘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들. 그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백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정책 발표를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9층에 있고 8층에 이제 정책팀이 있는데 한 6, 70명이 계속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대선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게 뭐 우리 후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게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과거로 흐르는, 특히 상대방 쪽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묻혀서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윤 후보가 낸 공약들이 아마 이제 집권 후에도 청사진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네,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 한 번 더 있는데요. 그때도 더 많이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을 두고,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요.